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틱에서 디벨로퍼 애드버킷으로 있는 김종민입니다. 먼저 데이터야 놀자를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회 분들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똑똑한 검색 기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검색 기술에 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검색 엔진이 엘라스틱서치와 엘라스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은 검색 기업이고요. 유명 오픈소스 검색 엔진인 엘라스틱서치와 그리고 키바나, 로그스태시, 비츠를 포함하는 엘라스틱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observability 그리고 security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위주로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 제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검색 엔진이라고 하시면은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구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것들은 말 그대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웹 검색 엔진이고, 실제로 검색 엔진이라는 도구는 쇼핑몰, 위키피디아, 학술 자료, 법률 정보, 수사기관에서 쓰는 디지털 포렌식, 아니면 게임 안에서의 이제 뭐 경매장 아이템 검색 같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볼 수 있게 쿼리를 던져서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것이 검색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서 검색 엔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데이터 종류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식당의 이름이나 그곳에서 파는 메뉴, 그리고 식당이 있는 동네 이름 같은 텍스트 검색의 기능이 있어야 하겠고요. 보통은 텍스트 입력을 받는 그 폼을 이제 텍스트 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당이 어떤 요일을 쉬고 몇 시 오픈해서 몇 시에 문을 닫는지, 뭐 메뉴 가격은 얼마인지처럼 숫자나 날짜 값에 대해서는 이제 범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보다 크고 작은 그런 범위 값의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간을 쿼리에다가 넣어서 지금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식당들만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액을 넣어서 내가 음식을 살 수 있는 식당들만 가져온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위 검색은 이제 보통 숫자 입력 창을 받을 수도 있고, 모바일 앱에서는 이제 다이어리나 슬라이더 같은 것들로 보통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식당이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 뭐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냐 같은 여부는 이제 불리한 값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true나 false로. 보통 앱에서는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것들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위치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지금 내 위치 정보를 쿼리에 넣어서 지금 위치로부터 가까운 식당을 찾는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검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 검색보다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위치 정보 같은 경우 스마트폰에서 지도 앱을 열어서 내 위치 주변에 핀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제 구현이 되죠.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손가락을 터치해서 이제 위치를 옮기시거나 이제 손가락을 두 개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확대 축소를 하면 이제 핀 맵이 다시 로딩이 되면서 핀 포인트가 새로 찍히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모바일 앱에서 손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하는 이런 행위도 우리가 검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검색 대상이 된 데이터 종류만 해도 이제 텍스트, 불리언, 숫자, 날짜,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 2차원 이상의 범위 값을 가지는 이제 숫자 값을 가지는 이제 레인지 타입이라던가 이제 IP 타입 같은 그런 추상화 데이터들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보통 검색은 크게 두 개의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풀텍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 검색에 적용되는 기능이고요. 내가 입력한 텍스트 검색어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영어로 이제 relevancy라고 하는 이제 연관도가 가장 높은 결과부터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확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exact value인데요. 검색 결과에 부합을 하냐 아니냐, true, false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true면은 가져오고 false면 안 가져와요. 불리한 값이라든지 뭐 레인지 검색, 범위 검색,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exact value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력서 검색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이력서 검색은 예를 들면은 요즘은 이제 개인 정보 보호법도 강화되고 해서 이력서에 개인 정보를 많이 넣을 수는 없지만 일단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이력서의 개발 언어, 뭐 운영체제, 프로젝트 참여했던 프로젝트명 같은 단어를 이제 풀텍스트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엑섹 밸류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에서 찾는다는 고 하면은 살고 있는 주소가 경기도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사람을 이제 레인지 검색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검색은 데이터가 true냐 false냐만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용 조건이 22세에서 25세라고 했을 때 이력서가 19세면 안 가져오고 뭐 35세면 가져오고 이렇습니다. 그것만 따져요. 22세에 가까울수록 그 점수가 높아지고 22세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쿼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펑션 스코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쿼리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풀텍스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매치 쿼리고요. 그 텍스트 값도 연관도 점수 계산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exact value인 term 쿼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날짜, IP 타입들은 전부 동일하게 range 쿼리를 사용을 하고요. 위치 정보는 이제 위도 경도 값을 기준으로 geo bounding box랑 geo distance 쿼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텍스트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레인지 검색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폰이라는 인덱스 안에 삼성 갤럭시 S 모델들과 그 가격을 나타내는 프라이스 그리고 날짜 필드가 포함된 도큐먼트 5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5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쿼리를 줬는데요. 프라이스 필드 값이 700 이상, GT2가 있으면 greater than equal, 그러니까 700 이상 그리고 900 미만, less than에서 LT 900 미만인 도큐먼트만 가져오도록 하는 쿼리인데요. 인덱스 전체 5개 도큐먼트 중에서 프라이스 값이 795인 거 그리고 859인 거 2개의 도큐먼트만 결과로 가져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검색하는 geo bounding box 쿼리가 있는데요. bottom right, top left 값 2개를 기준으로 네모 박스를 그리고 그 위치 정보 값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도큐먼트들만 가져오는 쿼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제는 이제 mygeo라는 인덱스에 강남, 종로상가, 여의도, 서울역 총 4개 도큐먼트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location이라는 필드에 let, loan이라는 위도 경도를 나타내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엘라서치는 이렇게 let랑 loan이라는 값이 오브젝트 형식처럼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걸 위치 정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 필드 값이 탑 레프트는 위도 37.4899, 경도는 127.0388, 그리고 버텀 라이트 값이 위도는 37.5779, 경도는 126.9617 안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결과는 종로 3가 서울역, 강남 이렇게 3개 도큐먼트가 결과로 리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geo distance라는 쿼리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위치의 기준점이 되는 한 점과 이제 distance라는 필드를 사용을 해서 뭐 몇 킬로미터를 표현을 해서 그 값을 원을 그려서 그 원 안에 있는 도큐먼트를 가져오는 쿼리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풀텍스트 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풀텍스트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 큰 특징은 텍스트 데이터를 색인할 때 텍스트 애널라이저를 통해 가공된 검색어 토큰을 분류하는 것이 한 특징이고요. 이것은 2018년, 2019년에 이제 데이터야 놀자 행사에서 제가 발표했던 세션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풀텍스트 검색의 또 다른 거는 이제 검색 엔진이 결과 도큐먼트를 가져올 때 결과의 우선순위 점수를 계산하는 요소인 TF 그리고 IDF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TF는 Term Frequency, IDF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위키에서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TF는 단일 도큐먼트 안에서 검색하는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될수록 도큐먼트의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도큐먼트에는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5번 들어가 있고 다른 도큐먼트에는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들어가 있으면은 20번이 들어간 도큐먼트보다는 이제 5번이 들어간 도큐먼트보다는 20번이 들어간 도큐먼트가 저희가 진짜로 찾으려고 하는 그 결과에 연관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 그래프처럼 점수가 포함된 값이 많아질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IDF는 이제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낮아집니다. 많을수록. 이거는 우리가 검색한 롤플레잉 게임에 이 두 단어가 검색이 될 텐데 롤플레잉이라는 단어는 100개 도큐먼트에 들어있고 게임이라는 단어는 1000개 도큐먼트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게임이란 단어보다는 빈번한 게임보다는 좀 더 희소성 있는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검색에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빈번해질수록 전체 도큐먼트에 빈번해질수록 그러니까 전체의 그 데이터 안에 빈번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입니다. 원래 저는 실제로 이제 검색 도구에서 이제 쿼리를 던져가면서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캡처 화면 슬라이드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용할 데모 데이터는 이제 위키피디아 덤프를 이용을 했고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파일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KO로 시작하는 것이 한국어 위키 파일입니다. JSON 형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내려받아서 제가 조금 가공을 한 다음에 엘라서치에 위키피디아라는 이름의 인덱스로 색인을 했고요. 도큐먼트 개수는 총 52만 942개, 그리고 색인된 용량은 3.7GB 정도 됩니다. 한 도큐먼트에 이제 그 필드가 굉장히 많은데 카테고리, 엑스터널 링크 이런 필드들도 있는데요. 오늘 데모에서는 간단히 보기 위해서 텍스트라는 필드랑 타이틀이라는 필드 두 개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HTML 태그를 다 제거한 컨텐츠를 담은 내용이고요. 타이틀은 이제 그 문서의 이름 필드입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쿼리도 제이슨 형식으로 입력을 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복잡해 보여도 구조만 알면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먼저 텍스트 필드에서 매치 쿼리를 이용해서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제 텍스트 필드는 생략하고 타이틀 필드만 결과 보이게 했고요. 1등은 이제 그 타이틀 값이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이라는 도큐먼트고요. 2등은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도큐먼트, 3등은 RPG라는 도큐먼트, 4등은 역할 연기라는 도큐먼트,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검색 결과에서는 각각 그 결과의 그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등 결과인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의 IDF 점수를 먼저 보겠는데요. 각 검색어 중에 롤플레잉의 점수는 14.529점, 그리고 게임의 점수는 6.758점입니다. 그 게임보다는 롤플레잉이 좀 더 희소하고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덱스 전체 안에 롤플레잉이 포함된 도큐먼트는 368개, 게임이 포함된 도큐먼트는 14,906개라는 것을 여기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등인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과 그 4등인 역할 연기 도큐먼트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들의 TF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TF 점수는 각각에서의 롤플레잉의 TF 점수는 14.529 그리고 13.8479인데요.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 도큐먼트에서는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왔고 역할 연기 도큐먼트에서는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F, IDF 값이 계산되고 그 값들이 더해져서 이제 총 스코어가 되어서 연관도가 높은 도큐먼트부터 이제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도 또 요소가 더 있기는 합니다. 이제 필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있는데 크게는 TF, ID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프레시전과 리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회색의 네모 박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운데 흰 원이 우리가 지금 쿼리가 던져서 결과가 나타난 결과의 범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인 롤플레잉 게임, 그리고 롤플레잉이란 결과는 우리가 실제로 찾으려던 결과인 트루 포지티브이고요. 붉은색인 이제 역할 연기는 검색 결과에는 나타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찾으려던 문서는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제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인 비디오라든지 캐릭터 같이 검색 결과에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우리한테도 필요가 없는 문서는 이제 false negative라고 하고요. 파란색처럼 RPG라는 문서는 검색 결과에는 지금 안 나타났지만 실제로 우리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었어야 되는 그런 문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프레시전은 정밀도인데요. 정밀도는 이제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실제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리콜은 이제 재현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찾으려던 것 중에 검색 엔진이 찾은 것들의 실제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은 조금 어렵지만 이 용어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검색 엔진이 완전히 똑똑해져서 이제 프레시전과 리콜이 100%가 된다고 하면은 검색 결과는 지금 이 하얀 원이 아니라 빨간 점선의 원이 되겠죠.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을 검색을 했을 때 RPG도 갖고 오고 롤플레잉 게임도 갖고 오고 역할 연기는 가져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검색 결과를 의미하는 이 원을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또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런 정밀도를 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텍스트 필드에서 매치 쿼리로 크림 파스타라는 검색어로 쿼리를 했고요. 매치 쿼리의 기본 오퍼레이션 값은 이제 5억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이나 파스타라는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문서들은 모두 결과에 나타납니다. 검색 결과의 수는 이제 히트에 있는데요. 1978개고요. 이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흰 원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커서 1978개의 도큐먼트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오퍼레이터의 옵션을 AND로 바꿔서 검색을 하면은 크림 그리고 파스타 두 개 단어를 모두 포함한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럼 결과가 41로 확 줄었어요. 원의 크기가 많이 작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의 크기를 더 줄여볼게요. 이번에는 매치 대신 매치 프레이즈라는 그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치 쿼리는 이제 크림이랑 파스타란 단어가 이제 각각의 존재해도 되지만 매치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크림 다음에 파스타 이런 문장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만 결과로 가져옵니다. 히트수가 5개로 크게 줄었고요. 앞에서는 이제 1등 문서가 파스타, 2등 문서가 이제 파스타 프리마베라였는데요. 지금에는 1등이 떡볶이, 2등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로 됐습니다. 아마 파스타라는 문서 안에는 크림이란 단어랑 파스타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들어가 있지만 크림 파스타라는 구문은 아마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줄어들어서 원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은 이제 연관도 있지만 검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false positive 값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의 크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매치 프레이즈에는 슬롭이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슬롭 값을 1로 주게 되면은 크림과 파스타 사이에 1개까지 단어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개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었고요. 크림 소스 파스타나 뭐 크림 해물 파스타 같이 이제 크림과 파스타 사이에 뭔가 단어가 있는 하나까지의 단어가 있는 것들도 검색이 되게 됩니다. 쿼리를 한 가지만 쓸 수는 없겠죠. 엘라스터치에서는 여러 쿼리들을 복합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불 쿼리라는 게 있고요. 불 쿼리 안에는 총 4개 엘리멘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must, must나 should, 그리고 필터입니다. 각각의 엘리먼트 안에 또다시 배열 형태로 하위의 쿼리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must는 이제 must 안에 들어간 쿼리들이 모두 true가 되어야지 이제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되고요. must not은 이제 내장된 쿼리가 false이면은 이제 도큐멘트에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should는 조금 어려운데요. 검색 결과에서 내장된 쿼리에 해당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필터는 점수에 연관이 없이 내장된 쿼리 아닌 true인 도큐먼트만 필터링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must 안에 그 쿼리로 매치 쿼리를 파스타로 넣었습니다. 총 검색 결과는 285이고요. 1위는 파스타, 2위는 파스타 샐러드입니다. 이거는 지금 불 쿼리 안에 must 엘리먼트 안에 매치를 다시 넣었지만 그 매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매치에서 파스타만 검색한 것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1위의 파스타 점수는 뭐 14.8873인데요. 이거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머스트 안에 매치를 같이 배열로 넣었어요. 그래서 머스트 파스타, 매치 파스타, 매치 크림을 2개를 이제 배열로 넣었습니다. 히트 수가 41로 줄었고요. 1등이 파스타, 2등이 파스타 프리마베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치 쿼리 안에 그 엔드 오퍼레이션으로 크림 파스타를 검색했을 때랑 결과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스트 안에는 파스타를 넣고요. 필터 안에 크림을 넣었습니다. 필터 안에 매치 쿼리로 크림을 넣었는데요. 히트 수는 41로 좀 방금 전과 같아요. 그런데 점수가 다릅니다. 1위 파스타의 점수가 파스타와 크림이 모두 매치했던 20.859가 아니고 전전 슬라이드에서 파스타만 검색했을 때 14.887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머스트 안에 있는 매치는 머스트 안에 있는 매치에 파스타만 먼저 다 쿼리를 한 다음에 필터 안에 있는 크림은 그 쿼리한 결과 안에서 크림이 없는 애들만 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점수는 바꾸지 않고. 자, 이번에는 머스트 파스타 그리고 머스트 낫 크림입니다. 뭐 결과는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처럼 파스타를 포함하는 결과 처음에 285개에서 크림이 포함된 결과 앞에 있던 41개를 뺀 244개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파스타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이 남게 되고요. 자, 이제 풀텍스트 검색 엔진에 꼬시면서 이제 일반 DB 쿼리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should를 보겠습니다. 풀 쿼리에 must로 파스타를 넣고요. should로 크림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히트 수는 파스타만 검색했을 때랑 똑같은 285개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점수를 보시면은 must 파스타만 했을 때 1등 파스타 점수는 14.887이었는데 여기서는 파스타 크림을 같이 했을 때랑 동일한 점수인 20.859예요. 그리고 머스트 파스타만 했을 때 2등은 파스타 샐러드였는데 여기는 2등이 파스타 프리마베라입니다. 정리하자면 히트 수는 머스트 안에 있는 매치 파스타랑 동일해요. 그 중에 이제 매치에 크림이 없는 결과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크림이 있으면은 슈드 안에 있는 것처럼 매치 크림이 있으면은 점수를 더 가중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더 먼저 가지고 와요. 마치 프리시전 리콜 슬라이드에서 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원 안의 내용들을 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더 가운데로 가져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응용한 이제 검색 팁입니다.
먼저 머스트 안에 매치 오퍼레이터를 오어 조건으로 프림 파스타를 검색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원인 1978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hould에다가 똑같이 크림 파스타를 매치 프레이즈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 1978개 중에서 크림 파스타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랑 떡볶이가 가장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를 누락시키지 않으면서 연관도가 높은 문서를 가장 먼저 우선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실제 원하는 연관도가 높은 결과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똑똑한 검색 기능이 좋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레저용품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고객이 거기서 스키 장갑을 검색을 했어요. 겨울에 스키 타러 가려고 스키 장갑을 검색을 했는데 여기서 매치 오퍼레이션이 5월인 매치를 쓰게 되면은 스키 용품을 전부 다 찾게 되고요. 장갑 종류도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너무 많아서 고객이 그 검색 결과를 눈으로 찾는데 되게 힘들게 되겠어요. 그럼 그 프레스는 제일 작았던 매치 프레이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상품명에 스키 장갑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갖고 오는 상품 결과가 너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이 실제로 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불로 해서 must 안에 매치를 오어 조건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should 조건으로 매치 프레이즈에서 둘 다 스키 장갑을 가져오게 되면은 스키 용품도 가져오고 장갑 일반 장갑들도 다 가져오는데 상품명에 정확히 스키 장갑이 포함된 것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도록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한 예고요. 그 매치 프레이즈 이런 불 쿼리들을 우리가 그 적절한 우리 서비스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소 내용이 좀 있어서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종민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엘라스틱 홈페이지랑 페이스북에 엘라스틱 사용자 그룹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남은 데이터 놀자 행사도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엘라스틱의 김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